네, 2021년 9월 28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11번째. 이 사건은 국힘 더하기 토건게이트, 이재명 씨가 주장하는 국힘 토건게이트가 아니라 이재명의 토건게이트일지도 모른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선은 제가 잘못 보도한 것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대표였던 이한성 씨를 저는 새누리당의 전 국회의원 이한성 씨일 수도 있다. 또 몇 차례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그 이한성은 동명이인이고요. 민주당 국회의원 지냈던 지금은 킨텍스 대표로 있는 이화영 씨의 보좌관을 지냈던 이한성 씨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도 그 이한성 씨는 역시 킨텍스 사장으로 있는 이화영 씨가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 지낸 이한성 씨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국회했던 이한성 씨는 형이 없어요. 따라서 이한주라는 사람은 형제가 될 수도 없죠. 또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이한성 씨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입니다. 이게 확인됐습니다. 이화영 씨요. 지금 이한성 씨를 한때 보좌관으로 거느렸던 이화영 씨는 이해찬 씨하고 이재명 씨의 측근입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 등 이 게이트에 관련된 성대 인맥의 학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관이었던 이한성 씨도 성대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엔 성대 출신이 좀 제법 많이 개혁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씨는 11대 19대 국회의원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정자문단 공동단장을 했습니다.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됐을 때 평화부지사를 합니다. 초대 평화부지사를 합니다. 평화부지사 참 신기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산에 가면 킨텍스입니다. 킨텍스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경기도 출자기관인데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죠. 자, 이 평화부지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죠? 원래 경기도에는 지사가 있고 부지사만 있었는데 부지사가 그 후에 행정 1, 2 부지사로 나눠집니다. 이건 직업 공무원들이 하는 부지사로 쭉 내려옵니다. 원래는 한 명의 부지사였는데 지금은 행정 1, 행정 2 부지사. 그리고 지금은 또 평화부지사, 3명의 부지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부지사만 있던 경기도에서는 1995년부터 정무부지사를 처음 둡니다. 정무부지사가 그 후에 경제부지사로 바뀌었다가 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로 바뀌었다가 이재명 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로 바뀝니다. 연정부지사가 무슨 뜻인가요? 1대 평화부지사가 이화영 씨인데 원래 이화영 씨는 처음에는 연정부지사로 임명이 됐다가 2019년에 요거를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로 바꾸면서 초대 평화부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화영에 이어서 이재강 씨가 2대 평화부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부지사가 도대체 어떤 건지는 제가 별도로 마련한 이재명은 왜 경기지사를 사퇴하지 않는가 그 편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씨는 원래 이해찬계였습니다. 그 이해찬계의 추천으로 그는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찬 씨는 이재명 캠프의 좌장, 실질적인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황교익 씨가 결국 사퇴하는데 그 사퇴하기 전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김만배, 이한성, 이화영, 이건 성균관대학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화영, 이해찬, 이재명은 같은 정치 노선, 이렇게 하면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자꾸 이제 곽상도 씨하고 곽상도 아들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글로 확 쏠렸지만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화천대유를 키워주고 한 게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시 모든 화살이 이재명 씨한테 쏟아집니다. 김만배의 화천대유 게이트로 보였던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토건 게이트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많은 개발 민간 기업들이, 토건 기업들이
개발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행사한 게 바로 성남시장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뭐 피할 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9월 28일 성남시정 감시연대라는 단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신복인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 그거는 성남의 뜰을 지명할 때 사장 직무대리를 했죠. 그 다음에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업무를 총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놓고 세간에서는 좌진상 우동규라고 그러죠. 그때 이재명의 측근은 정진상 우동규. 이재명 시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지시하면 그가 모든 것을 짜 유동규에게 지시했다. 그래서 특검을 만들어서 두 사람을 조사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남시에는 국민의힘 의원인 이기인 씨가 있는데 그는 토건 세력은 국힘당이 아니라 이재명 패밀리다. 정진상 유동규, 아까 금방 얘기했죠. 그 다음에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사업처장, 정민용 전 성남도공 투자사업팀장, 그는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이 4명을 이재명 패밀리 4인방으로 그는 규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이재명 씨가 시장을 할 때 이재명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남도공이 성남의 뜰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개발을 주도했다가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남욱 변호사가 추천해서 성남도공에 입사한 입니다. 그리고 2021년, 그리고 퇴사한 다음에는 2021년 올해 1월부터는 유동규 씨하고 유원홀딩스라는 부동산 법인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는 2009년 성남 정자동의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하던 유동규 씨와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러한 유동규 씨는 시장 선거 나온 이재명 씨를 지지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장 인수위원회 위원까지 하면서 이재명 사단이 되는 거죠. 이기인 시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씨가 비판했던 토건 세력이 화천대유를 통해, 그리고 금정식탁 껍데기를 쓴 SK증권 통해 그렇게 했죠. 천화동인이 나서서 다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것이다. 네. 상당히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시행사 역할도 하고 자산관리 회사도 했던 화천대유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돈잔치를 하고 있죠. 아파트 잔치를 하고 있죠. 왜? 법인을 이제 사업 끝났으니 자산관리 행사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려면 그 전에 돈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을 개인들이 마구 가져가면 근거 없이 가져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걸어서 나눠주는 거죠. 화천대유는 보통주 1% 배당으로 577억. 그 다음에 직접 시행사로 분양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받은 블록을 타매치에 판매도 했으니까, 거기 4천억, 거의 5천억, 6천억 번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또 상당한 이익이 있었겠죠. 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다 법인인 화천대유로 들어온 건데, 그건 개인이 함부로 못 가져갑니다. 근거를 갖고 개인들이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하도 이익이 많아지니까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곽병철 씨가 페이스북에 썼었죠. 퇴직 시 원래 퇴직금에다가 성과급으로 5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약정을 직원들하고 임직원하고 맺습니다. 그 약정을 맺기 전에 떠났던 사람들은 바로 성과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백만 원대의 퇴직금만 몇 개월치 퇴직금 받고 나갔습니다. 그 약정 체결을 낸 후 퇴직한 이는 현재 2명인데, 곽병철 씨 50억 받았죠. 그리고 임원으로 있다 퇴직한 A 씨가 있는데, 그는 제가 꼬리가 50억 받았으면 몸통을 얼마나 받았냐 그러는데, 몸통은 아니죠. 화천대유에 임원했으면. 그는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답니다. 이에 대해서 화천대유는 100억 원 이하다. 구체적인 액수는 개인정보에서 밝히기 어렵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0억 원을 곽병철 씨한테 줬는데, 그게 건강을 위한 위로금이냐, 아니면 곽상도 의원을 향한 3쿠션 방식의 뇌물이냐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곽병철 씨는 성과급으로 약정한 거는 최소금액인 5억 원이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신체적인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로금으로 50억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만배 씨는 이 곽병철 씨가 산재 대상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러나 병원 진단서는 받아놨다. 나중에 필요하면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곽병철 씨도 페이스북에 2018년에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증이 생겼다. 한 번은 심해져서 운전 중에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진 적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50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원래 3쿠션 방법으로 해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법정의 바로세기 시민행동은 이 50억은 곽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법인의 돈을 불법 내지는 위법으로 가져온 것이니까 두 사람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의혹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화천대유에서는 세 번째 퇴직자가 박영수 특검진했던 딸이 될 것 같은데, 그는 15년 6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꽤 오래 근무했네요. 그 5억 원 플러스 알파를 받는데, 이 알파 부분이 45억 원이 된 거는 곽병철 씨였죠. 도합 55억을 받게 됐는데, 이 박영수 씨 딸은 얼마나 받을까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이 따님은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받았습니다. 30평짜리. 6억 내지 7억에 분양받은 걸로 아는데, 실제 지금 거래는 없지만 호가되는 건 그 두 배인 15억이라는 건 잘 아시죠. 이렇게 직원들한테 아파트를 준 거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계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격 미달도 있으니까 취소된 게 147가구인데, 이거를 무순위 청약을 따로 받아갖고 97가구를 소진하고, 그럼 남은 게 한 50가구 되나요? 그 중에 24가구를 화천대유가 가져와서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채를 박영수 씨 딸한테 준 겁니다. 또 다른 직원한테도 갔겠죠. 이에 대해 화천대유는 세부 내역 공개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천대유는 아주 많은 577억 원의 배당금에다가 분양하면서 번 돈, 블록 팔아서 번 돈, 뭐 굉장히 많죠. 1조 원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이제 어떻게 나중에 법인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번 게 뭐예요? 이게 토건산업 때문에. 이 사업을 누가 허가했습니까? 이재명 씨가 허가했죠. 그럼 이재명 토건 게이트지. 거기서 쥐약인지 뇌물인지 받은 게 누굽니까? 곽상도 플러스 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점점 더 이재명 게이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 실세들은 화천대유한테 1%만 배당을 받고 SK증권을 통해서 6%를 받는데, 그 세력을 분리해보면 대주주인 화천대유 설립자인 김만배 씨 계열이 1,500억 원을 가져갑니다. 배당금을. 그중에 천화동인의 1호 주주는 이한성 씨입니다. 이한성 씨는 이화영 씨랑 연결이 되고,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랑 또 동문이니까 연결이 되고, 또 김만배 부인이 2호고요. 김만배 누나가 3호라서 이 세 사람을 합치면 1,531억이 되고, 배당금만.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대장동을 민간개발로 하려고 했다가 수원지검 조사를 받았던 남욱 변호사 측에서 그분이 4호, 또 그와 가까운 정영학 변호사 회계사가 5호, 또 한 변호사 조모 씨가 6호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또 1,933억 원을 가져갑니다. 그럼 대충 두 개 더하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배모 기자 출신이 있는데 그분이 한 121억을 가져갑니다. 이분은 누구 계열일까요? 김만배 계열인 것 같은데 가장 그렇습니다. 네. 그럼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화천대유에서 상당한 배당을 받고, 또 천화동인에서 가족을 통해서 또 본인도 많은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남욱계가 더 배당이 많은 거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 정통했고 보이지 않는 손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MBC 기자였던 그의 부인이 위례에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이사가 돼서 상당한 이익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출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저래 따져보면 이재명 씨는 어디에도 돈을 가져간 흔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씨의 성남시가 없었다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민관 합동개발이고 뭐 공영개발이고 민간개발이고 다 불능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공영개발을 한다 놓고 민간개발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들은 이렇게 김만배나 남욱 씨 계열은 돈을 챙겨가는데 이미 이재명은 얻은 게 뭡니까? 이걸 봐야죠. 그는 성남시장 2연임을 하다가 19대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3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에 성남시장을 끝내고 경기도지사가 되는 성공을 했고요. 지금은 민주당 1위로
대통령 후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 후보로 한 질주가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도대체 어떤 엔진이 달려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는 처음에 국힘당 토건 게이트라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화천대유 게이트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기인 의원 말대로 이재명 토건 게이트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상도 씨는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요. 후원금으로 받고 아들의 취업과 그 아들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이런 식으로 3쿠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곽상도 씨는 피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사법적 처벌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관심과 의문은 또 누구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깃털이 꼬리가 저 정도면 몸통은 뭐야? 왜 몸통을 한 푼도 안 가져갔지? 그럼 수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놈의 건처럼 뭐 한 거야? 이재명 게이트로 갑니다. 이재명과 그 토건 기업, 토건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죠. 아까 사인방이니 나무기니 이런 사람들, 유동균이. 이걸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국힘 토건 게이트냐 이재명 토건 게이트냐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